자, 25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자,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니고 모욕죄였다는 거죠. 자, 그랬다면 위 고소는 어디로 봐야 됩니까? 그쵸?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 봐야 되는 겁니다. 즉, 고소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 죄명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2번.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아니했잖아요. 그리고 돌려받았잖아요. 자, 그랬다면 이것은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멸 여부 관계없이 고소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반환시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대리인에 의한 고소인 경우에는 고소 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28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의사표시 철회가 안 돼요. X. 2번. 직권으로 조사 판단할 수 있고, 자, 1심 판결 선고된 후에는 밑에 고소 취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친고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자에게도 효력이 미치죠. 이걸 뭐라 합니까? 불가분 원칙. 자, 이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요? 자, 4번입니다. 4번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자, 가족범죄, 가정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고소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자, 2번.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고소 취소가 적법한 고소가 아니라고 했죠. 자, 성명이 불명이거나 오기라 하더라도 또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린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고소 효력에는 하등 영향이 없습니다. 맞죠? 자, 4번에 항소심 계속 중에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합니까? 효력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 못하고 실체 판결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해설도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후에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효력이.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할 것이 아니라 실체 판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철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겠네요. 2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 변호인이 친고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고소권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거죠. 자, 그랬다면 대리인에 의한 고소이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맞죠? 자, 조카 이명이 친구와 함께 삼촌의 재물을 절취했다. 앞에서 푸른 것 같은데 요 삼촌이죠?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조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친구가 개입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범자 중 일부만이 친족관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쵸? 따라서 삼촌이 조카들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면 조카들 친구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면 그 효력은 조카들에 대해서 미치지 않아요.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반의사 불벌죄나 전속고발권에는 준용되지 않죠. 명무규정이 없습니다. X. 자,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한 고소는 고소 취소할 수 있잖아요. 1심 판결 전이라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포기는 안 됩니다.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29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지금 문제가 섞여 있다 보니 답이 두 개입니다. 자, 1번 갑니다. 의사 능력 갖고 있으면 고소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고, 자,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라고 했고, 성폭력 범죄일 때 그렇습니다. 자, 3번. 법인세는 과세 연도를
사업 연도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탈 범죄는 각 사업 연도마다 한 개씩의 죄가 됩니다. 맞죠? 앞에서 푼 것 같은데 일부는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맞고, 불가분 원칙은 반의사 불벌죄는 준용되지 않는다 했고, 자,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가 있고, 항소심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이기 때문에 고소 취소 효력이 없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30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자, 1심 판결 선고된 이후에는 고소 취소할 수 없죠. 따라서 항소심에서 종전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1심으로 다시 환송됐겠죠. 그래서 다시 1심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1심에서 다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는 고소 취소 전이잖아요. 판결 선고 전이잖아요. 판결 선고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고소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고소 취소 효력은 인정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2번. 대리인 고소의 경우에는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해서 수여되었음이 실질적 증명되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방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위임장 제출한다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3번에 범죄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미필적이 아니고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여기 확정적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피해자로서 신문하는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고 그것이 조서고에 기재가 되었다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틀렸네요. X. 자, 31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것만 갖고서는 취소라고 볼 수가 없어요. X. 법정 대리인 고소권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고의권이라고 했습니다. 독립대리권 아니고요. 그래서 반하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고소 취소가 안 돼요. 취소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효력이 없는 거죠. X. 4번. 포괄일제의 경우에는 최후의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하죠. 포괄일제는 가장 마지막에 범죄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범죄가 끝날 때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됩니다. 자, 5번. 변호사 갑이 친고죄의 피해자인 의뢰인 을로부터 가해자인 A에 대한 고소 취소권을 수여받아 고소를 제기했는데 그때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대리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대리권에 의한 지금 고소 방식이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대리 고소권인 갑이 알게 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고소권자, 적법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기간을 산정하는 것이지 대리인이 안 때부터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여기 고소권자를 갖고 판단하겠다. 대리인 고소의 경우에는. 자, 3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에 고소는 범죄 사실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 구술 모두 가능하죠. 그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리고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적법하다고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자, 범인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시상소까지 상세히 적을 필요까지 없습니다. 동그라미. 고소는 자유로운 증명이면 된다 했죠. 그리고 일부에 대한 것은 전부에 미칩니다. 불가분 원칙 때문에. 동그라미. 자, 이거 많이 풀었죠? 14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검사가 지정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죠.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자, 33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번. 성폭력 범죄 처벌되거나 특례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인 변호사 있죠? 앞에 설명한 것도 같은데 이 사람은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지금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뭔 일을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변호사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는 사람이다. 그쵸? 그래서 대리하긴 하는데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까지 다 전폭적으로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그라미. 이 법률 자체가 이 성폭력 범죄 변호사에게 그 변호사인 선임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변호사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자, 니은 번.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했죠. 개판력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공소를 제기할 때, 나중에 공소를 제기할 때 종전했던 그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은 새로운 고발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1번만이 고발이 있을 때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쵸? 이 고발 같은 경우에는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동그라미. 가로 열고 고소 불가분 X 하면 되겠네요. 자, 반의사 불벌죄 공범 중 1인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를 했을 때 그 효력은 다른 자에게도 미친다.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X. 답은 2번. 자, 3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고발에 준용되지 않죠. 틀렸습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면 단독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자, 3번.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가 안 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됩니다. 4번. 1번만을 고발하는 경우에 고발장에 기재된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쵸? 고발이다 했습니다. 고발. 고발 같은 경우에는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자, 35번.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반의사 불벌죄에서 성인인 피해자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의식이 없기 때문에 소송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그 부모가 이 피해자를 대리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래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뭐 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 의사표시는 소송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소송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라도 처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뒷돈 받고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아버지 생각이지 아들 생각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큰 돈 받고 뭐 소취화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소송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고 2번 갑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의사 능력이 있다라도 단독으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반드시 동의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미성년자이고요. 여기는 미성년자이고 여기는 성인인데 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의사 능력이 있다면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성인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다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 나서서 뭐 왈가할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3번 갑니다. 자,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자, 4번 또 나왔네요.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반환을 받았다고 한다면
고소유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X.